지금 중고나라를 한번 열어보세요. 수천만 원짜리 골프채 풀세트가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와 있고 한 번도 펴지 못한 캠핑 텐트들이 급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예약 전쟁을 벌여야 했던 골프장에는 빈자리가 늘어나고 전국의 캠핑장은 예약률이 반토막 났죠. 이건 단순히 유행이 바뀐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조 원 규모의 돈이 한꺼번에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왜 위험한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골프장을 찾은 사람이 5,058만 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4,7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고작 2년 만에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골프장에서 사라진 거죠. 300만 명이면 대전광역시 인구의 2배입니다. 그만큼의 사람이 클럽을 내려놓았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골프장이라는 사업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잔디 하나 관리하는 데만 연간 수억 원이 들어가고 캐디 인건비에 시설 유지비까지 전부 고정비예요. 손님이 딱 5%만 줄어도 영업이익은 20에서 30%까지 곤두박질 치는 구조인 겁니다. 실제로 수도권 골프장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최대 20%나 빠졌고 지방 골프장들은 더 처참합니다. 그린피를 깎고 또 깎아도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출혈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거죠. 한때 골프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렸습니다. 분양만 하면 돈이 됐고 회원권 하나에 수억 원이 오가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2026년 현재 그 거위는 더 이상 알을 낳지 않습니다. 홀당 평균 이용객은 매년 수십 명씩 줄어들고 있고 이 하락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골프 산업 전체가 구조적인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골프장을 떠난 걸까요? 가장 먼저 꼽히는 건 세대 교체입니다. 한국 골프 시장을 떠받치던 핵심 고객층이 2차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분들이었거든요. 이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고정 수입이 끊겼고 한 번 라운딩에 50만 원씩 쓰던 여유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요. 코로나 시절 골프장으로 몰려들었던 2030 세대, 소위 골린이라고 불렸던 젊은 층의 이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월급 300만 원 받는 30대 김대리가 주말마다 그린피에 카트비, 캐디피까지 합쳐서 50만 원을 쓴다고요. 고금리의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장바구니 물가는 매일 체감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가장 먼저 칼질당한 게 골프였던 거죠. 젊은 층이 빠져나갔다는 건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래의 고객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가처분 소득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고비용 지출부터 정리합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이 바로 골프였던 겁니다. 골프만 무너진 게 아닙니다. 코로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해외여행이 막히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캠핑에 빠졌잖아요. 캠핑카 한 대에 5천만 원, 카라반은 7천만 원까지 호가했는데 그게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 3년 사이 캠핑카와 카라반 수요가 무려 75%나 급락했습니다. 4대 중 3대가 팔리지 않는 시장이 된 거예요. 큰돈 들여서 캠핑카 제작 사업에 뛰어들었던 업체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 전국에 우후죽순 생겨났던 캠핑장들은 예약률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캠핑장 부지가 매물로 쏟아지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죠.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고가 로드바이크 열풍이 대단했거든요. 한 대에 수천만 원짜리 카본 프레임 자전거를 타야 동호회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다는 분위기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중고시장에는 몇 번 타지도 않은 고가 자전거들이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자전거 시장 규모 자체가 하락 반전했고 재고는 쌓이는데 사려는 손길은 없는 겁니다. 골프, 캠핑, 자전거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취미 산업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건 이게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됩니다. 과시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손목에 롤렉스 하나 차고 주말마다 골프장에서 인증샷을 올리는 게 성공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스타그램을 한번 열어보세요. 피드를 가득 채우는 건 명품 시계가 아니라 선명하게 갈라진 복근 사진이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러닝을 마쳤다는 기록이거든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배블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비싼 물건을 사서 남에게 보여주는 소비 행태를 뜻하는데 이 효과의 대상이 물건에서 신체로 옮겨간 거예요. 안정시 심박수가 50 이하라는 건 그 사람이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해왔다는 증거잖아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더 강력한 신분지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비싼 장비를 잔뜩 갖춰놓고 과시하는 행위는 오히려 촌스러운 허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죠.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를 자랑하는 것보다 체지방률 한 자릿수를 인증하는 게 더 부러움을 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가치관의 전환이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는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가치관만 바뀐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는 계산법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가성비라는 개념 있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 얼마를 내고 얼마만큼의 효용을 얻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소비 시장을 지배하는 건 가성비가 아니라 시성비입니다. 시간 대비 성능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얼마나 큰 만족과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잣대가 된 겁니다. 이 기준으로 골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 몰고 골프장까지 가는데 한두 시간, 라운딩에 4~5시간, 거기에 식사하고 돌아오면 하루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최소 10시간이에요. 주말이 이틀인데 하루를 꼬박 골프에 쓰는 거죠. 바쁜 현대인에게 이건 엄청난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시간이면 헬스장에서 1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거나 가족과 보내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시간이야말로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간 소모가 큰 취미 산업은 줄줄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짧고 굵게 집중할 수 있는 활동들이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가고 있는 거죠. 돈의 흐름이 바뀌면 시장의 주인공도 바뀌게 마련이죠. 지금 스포츠 산업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이 두 거인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나이키는 최근 몇 년간 실적 부진으로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단행했고 아디다스도 성장 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올라온 브랜드가 있어요. 스위스에서 온 신발 회사 온홀딩스입니다. 이름부터 생소하다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성적표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2025년 매출이 전년 대비 34.5%나 성장했거든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94.2%라는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찍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0%를 돌파했어요. 신발 한 켤레 팔면 절반 이상이 남는다는 뜻이죠. 호카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데커스 아웃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자릿수 성장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거든요. 이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예쁜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퍼포먼스와 라이프 스타일을 결합한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고 있어요. 이 신발을 신으면 당신의 운동 능력이 올라가고 동시에 당신의 일상이 달라진다는 메시지를 파는 거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정확히 그거니까요. 이쯤 되면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돈을 쓰던 방식과 지금 돈을 쓰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밖으로 보여주는 소비에 집중했잖아요. 비싼 골프채, 최신형 캠핑카,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 전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향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내 몸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돈이 흐르고 있거든요. 소비에서 보존으로, 과시에서 투자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멋진 제품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도구에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 세트 대신 수십만 원짜리 기능성 러닝화를 사고 남는 돈으로 고가의 헬스테크 기기를 구매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건강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연장하고 신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 운용이라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폭락할 수 있지만 건강한 몸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변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장수 경제, 영어로 론제비티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이 시장의 크기를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2026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27조에서 33달러 규모로 추산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경 단위를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게 전 세계 GDP의 약 20%에 해당해요. 지구상에서 만들어지는 돈의 5분의 1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과 관련된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40대에서 60대 사이의 X세대와 베이비 부머들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도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는 걸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머릿속에는 아주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전부 병원비로 증발한다는 거죠. 자산을 지키려면 먼저 몸을 지켜야 한다는 위기감이 이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새벽 러닝과 식단 관리는 취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과 자산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경제 활동인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손목에 차고 다니는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가민이나 애플워치 같은 거요. 이걸 단순히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큰 그림을 놓치는 겁니다. 이 기업들은 더 이상 시계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박수, 혈중 산소 포화도, 수면의 질, 하루 걸음수, 스트레스 지수까지 24시간 쉬지 않고 수집하는 데이터 기업으로 진화한 거거든요.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운동할 때마다 이 기업들의 데이터 창고는 점점 더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가느냐가 핵심이에요. 보험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고객의 실시간 건강 데이터만큼 값진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일부 보험사에서는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꾸준히 운동하면 보험료가 내려가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코치와 스마트 미러까지 등장하면서 홈 트레이닝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섰어요. 거울 앞에 서면 AI가 자세를 교정해주고 개인 맞춤형 운동 루틴을 짜주는 거죠. 기술과 건강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이 생태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프채는 먼지가 쌓여가고 캠핑카는 주인을 잃었고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는 헐값에 나와 있죠.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기능성 러닝화로, 스마트워치로, 헬스테크 기기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거창한 장비나 화려한 회원권 대신 내 몸과 시간, 그리고 이걸 관리해주는 기술만 남는 시대가 온 거예요. 골프나 캠핑 산업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과시의 거품이 빠지는 혹독한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어요. 결국 그 스포츠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는 본질적인 시장으로 재편되겠죠. 자본의 흐름은 언제나 대중의 욕망을 따라가거든요. 그 욕망이 허울 좋은 과시에서 실질적인 생존과 건강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망해가는 산업의 공통점은 유지 비용이 크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에요. 반대로 뜨는 산업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짧은 시간에 높은 효율을 뽑아내는 것들이죠. 이 구분을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 답이 보일 겁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대의 욕망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뿐이죠. 남들의 시선에 맞춘 소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 몸의 가치를 높이고 내 시간의 밀도를 채우는 쪽으로 지갑이 열리는 시대가 왔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산업의 지각 변동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투자의 기회이자 새로운 비즈니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냉정하지만 그 흐름을 읽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